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. 왜? 대학 교수는 그냥 대학 교수대로 그냥 내 철밥돈 지킨다고 있고, 학교 선생은 선생대로 그렇게 하고, 철학자들은 어떻게? 옛날에 그렇게 나서가 철학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철학자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잖아요. 그죠? 옛날에 스님이나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외치고 그 나와서 그렇게 종교적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도 지금은 어떤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혼탁할 때 누가 나와가지고 법문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문질서해지고 혼탁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떤 멘토, 사회 멘토를 만나가지고 내가 시원하게 속 시원한 뭔가 답을 좀 들어야 되는데 못 듣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20대, 30대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져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 베이비붐 X세대들은 그나마 당금질하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.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. 근데 누가 지금 헤매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회 멘토가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. 그걸 조금이라도 따주고 방향을 잡아준다 그러면요. 그렇게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절대로 안 생기죠. 그죠? 아무래도 요즘 이 시대들이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재산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잘 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경제력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근데 이제 20대들 보면 그게 너무 많이 갈려지는 것 같아요. 어떤 애들은 되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이나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하고 싶은 거 뭔가를 다 밀어주는 뭘 하고 싶다, 가게를 열고 싶다 이러면 이제 한 번씩 보면 이제 카페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 카페를 열어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진짜 자기가 생활을 다 하고 또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될 또 20대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을 봤을 때 부모에 대한 그런 거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은 그냥 다 같이 다 그냥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렇게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이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게 엄청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돼라고 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요즘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부모가 있는 부모들이 더 부럽기 시작하고 그런 20대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씩 저희 아들님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그래 니 하고 차를 그런 물질적인 거 있잖아요. 차를 사준다든가 그래 니 차 필요해 이러면 차를 딱 사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. 그래서 우리 큰애도 자기가 차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한 번씩 제가 자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차를 사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부모님이 돈이 있어서 뭔가 차를 탁 사주니까 갑자기 뭐라든 배앓이 고인다 그러면서 막 그러게 하는 말이 그냥 자기 감정이 그렇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친구들도 대부분이 보면 진짜 힘들게 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진짜 부모가 다 대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럴 때 20대들이 그게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. 근데 좀 경제를 좀 갖춘 사람들은요, 자식을 그렇게 키우거든요. 네.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별로 없어요. 그 자식을 굉장히 좀 알바도 시켜가면서 험난하게 키우는데, 어떤 부모는요, 좀 경제가 좋아가지고 자식을 갖다 물질적으로 잘 키웠어요. 네. 근데 이게 바르게 키운 거냐, 나중에 되면 표가 나요. 20대 후반이나 30대 내 사회 진출했을 때 사회 멘토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딱 부딪히게 돼 있다니까. 그러면 두 종류가 있잖아요. 내가 집안이 좀 가난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런 애가 있고, 부모님이 잘 사는데 경제적으로, 그죠? 물질적으로 내가 하나도 부족 없이 내가 성장하는 애가 있어요. 그럼 나중에 처음 출발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요, 사회에 딱 부딪히게 돼 있다니까. 이게 없는 사람은 또 뭐가 없냐 그러면 인성을 안 갖췄잖아요. 네. 내가 교육을 안 갖췄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가 먼저 교육을 좀 갖춰야 되거든. 그러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내가 바쁘게 사회 활동을 하더라도 30% 정도는 내가 인성을 갖춰야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내가 장사에 소질이 있으면 70%는 장사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. 그럼 돈을 열심히 벌써 내 사회 뭔가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네가 자식도 교육시켜야 되니까 니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. 아무리 장사에도 올인하면 안 되는 거지. 그러면 적어도 30% 정도는 내가 시간을 더 들어가지고 내 인성을 갖추는데 내가 좀 노력을 좀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안 깝깝해져. 일단은 부모가 안 깝깝해야 되거든.
근데 지금 부모들이 장사 열심히 하고 나는 내 소질이 밖에서 돈 버는 게 소질이 있어요. 그럼 소질이 네 인정하는 건 맞는데 네가 사람을 잘 대할 수 있고 뭔가 네 자식을 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갖추고 있느냐. 그럼 네가 아무리 장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30% 정도로 시간을 들어가지고 네 인성을 갖춰야 된다고 지금 자연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만약 3대7의 법칙을 해가지고 내가 전문가로서 내가 자영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30% 내 인성을 내가 갖추고 성장했어요. 그럼 뭐냐면 적어도 나한테 깝깝한 일이 절대로 안 생겨요. 왜? 30%만 딱 드러내도요. 깝깝한 건 절대 안 생기게끔 돼 있거든. 그럼 내가 어려워질 일이 없죠. 근데 내가 장사에 소질이 있다가 내가 장업을 열심히 내갔는데 뭐 식당을 하든 카페를 하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30% 인성을 갖추기 때문에 30%만 갖고 있는데 깝깝한 일이 쫙 생기거든요.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깝깝하면요. 이 깝깝한 에너지가 누구한테 가냐면 내 자식들한테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. 에너지 이동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. 왜? 내가 지금 깝깝하잖아요. 근데 자식들이 봤을 때, 엄마 아빠가 밖에서 열심히 자영업하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버는 건 좋아. 왜? 물질적으로 내 풍자 쓸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근데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헤맬 때 이걸 지금 풀어야 되는데 지금 못 푸는 게 분명히 있어요. 그 못 푸는 게 있었을 때 내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다가서 냈어요? 일 담당자가 부모님이니까 부모님한테 먼저 다가가가지고, 엄마 아빠 나 회사 생활하는데 아니면 뭐 학교 생활하는데 이런 깝깝한 일이 있는데 내가 좀 풀어야 되겠다. 그래서 엄마가 딱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. 이해가 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딱 해주거든. 설명해 주니까 내가 지금 몇 프로 갖췄어요? 30%만큼 내가 교육을 장착했기 때문에 30%만큼 정확하게 내 자식을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. 그러면 이 자식은 좀 70% 깎아질려고 하는 차에 내가 30% 이렇게 인생을 딱 교육을 시켜가지고 얘한테 딱 뭔가 풀어주니까 애가 이해가 딱 됐어요. 이해가 됐을 건데 몇 프로 지금 들었어요? 30%만큼 정확하게 애가 어떻게 들어진 거라, 깝깝한 게. 그럼 내 깝깝한 게 30% 들어졌으면 얘가 어려워지느냐? 절대 어려워지지가 않죠. 근데 이 30%도 못 드러내가지고 내가 70% 압을 딱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깝깝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일이 막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인성은 누가 갖추냐면은 부모님부터. 그러니까 재산이 부모가 재산이 아무리 있어도 그 자식이 그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계속 깝깝한 이유가 그런. 그렇죠. 예. 물질적으로는 되더라도 넉넉하게 되더라도 물질적으로는 내가 어려움이 없는데 나중에 내가 풀지 못한 게죠.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된 게 70%였으면요 30% 근본은 항상 쌓이게 돼 있거든. 그럼 내가 한 3년을 지났어요. 한 7년을 지났어요. 7년이 지났으면요 7년만큼 내가 30% 쌓였으면 이게 엄청난 압이 생기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그래도 뭐 직장생활 하면서 이겨내야지 그냥 살아가니까 내가 이게 다 뭐 사라진 건 줄 착각을 하는데 사라진 게 아니고 70%가 정확하게 완화된 거죠. 근데 나머지 30%짜리는 이 근본은 계속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7년 동안 계속 쌓여있는 중이에요. 나중에 한 방 터질 때가 있거든. 어떨 때? 내가 사회에 진출할 때. 요때 뭔가 사회에서 부딪히면서 내가 사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자식을 키우나 아니면 경제가 없어서 자식을 키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 근본이 뭐냐면 내가 먼저 부모가 인성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얘를 갖다 이해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얘가 성장할 때 조금 중간중간에 오거든요. 100일 만에 올 수도 있고 1년 만에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3년 만에 뭉쳐가지고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는데 뭔가 뭉쳐가지고 풀지 못한 거 숙제를 나한테 가지고 왔을 때 같이 앉아서 풀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. 적어도 30% 정도는. 그러면은 자식은 아직 어리니까 부모부터 먼저 내가 뭔가 자영을 하더라도 적어도 30% 정도는 많게는 70%까지 인성을 갖춰가지고 이 자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나도 사회 활동하면서 내가 깝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질량을 갖춰가는 거죠. 그럼 내가 깝깝하지 않은데 내가 좋은 에너지가 흐르는데 내 자식이 깝깝할 일이 생길까요? 절대 안 생기죠. 왜?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먼저 물어서 풀어요.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부모 꼬라지를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질량이 안 되는 것 같아. 맨날 술만 먹는다든지. 그냥 느껴지죠. 그렇죠. 느껴지는 거죠. 아니면 밖에서 뭐 돈만 번다든지, 우리 부모님은 돈을 좋아하고,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, 자식 인성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. 자식이 그런 예를 정확하게 느끼죠. 그러면 몇 번 툭툭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의논해봤다가 부모님이 말하는 질량이 그렇다. 그럼 두 번 다시 의논 안 하죠. 그러면서 자식이 어디를 밖으로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라. 근데 밖에서 헤맸을 때 누가 어떤 멘토들을 만나가지고 답을 줘야 되는데, 나를 딱 이해시키는 사회 멘토 한 사람도 없네. 종교적 지도자들 한 사람도 없는데 TV에서 나오는 메이커들이 뭔가 이해를 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시켜요. 또 어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뭐 속 시원하게 뭐 풀어줘야 되는데 정치인이 말하는 거고 또 그래. 대통령이 나왔다 연설을 하는데 그 시정 연설을 내가 들어보고 내가 뭐 속이 다 풀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깝깝하고 정치인이 말하는 것도 깝깝하고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도 들어보니까 고만고만한 질량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깝깝한 게 안 풀리는 거죠. 근데 진짜 자연의 근본을 아는 이런 멘토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젊은 사람한테 딱 이해를 시켰다 풀어주면요. 그때도 깝깝하게 풀리는 거라. 그럼 난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.
근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회 멘토가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옛날에 잘난 지식인들이 다 들어가고 지금 없어요. 옛날에 교수들, 그저 박사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내 잘났다 말 했잖아요. 근데 사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,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헤매고 있을 때 나와서 한 사람도 지금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. 왜? 내부터 답을 몰라가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. 요렇게 지금 된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인성교육은 누구나 지금 받아야 되는 거거든. 근데 누가 자식보다는 부모부터 먼저 인성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. 내가 깎아봐면요, 자식한테 정확하게 깎아봐는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자식도 그 에너지를 받아먹고 성장해요. 근데 당장은 포가 안 나는 것 같아. 왜? 사회에서 내가 누굴 만나서 일할 그게 환경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. 근데 사회 진출해가지고 직장인 딱 들어가면요, 조직에서 누굴 만나요? 사람들 만나잖아. 그럼 이 사람들하고 내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한 단을 못 넘어선다니까. 그러면 사회 왕따를 당해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돼?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. 그럼 집에서 이제 백수 건달되는 거지 뭐. 누가 이렇게 키웠어요? 부모가 성장할 때 적어도 인성교육을 좀 갖춰가지고 내 자식한테 좋은 에너지를 좀 줘야 됐었는데 그 에너지를 못 주고 그냥 자꾸 30% 찌꺼기를 갖다가 감춘 상태에서 성장을 시켰던 거죠. 근데 이때는 표가 안 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할 때 정확하게 표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인성교육이 그만이 중요한 거예요. 요즘 그거 그 TV에 보면 오은영 그분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부모와 이렇게 자식 간에 그런 거를,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는 애들을 이렇게 키울 때 그렇게까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 그래도 부모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TV에 나와서 이제 자기 아이를 다 이렇게 그런 그 성격 같은 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것까지 이제 다 보여주면서까지 이렇게 케어를 받더라고요. 한 번씩 이제 요즘 그분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되긴 하거든요, 사람들한테.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조금 자극되고 요즘은 또 연예인들도 한 번씩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조금 방송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뭔가 답답한 게 많아서 그런가. TV에서도 그게 많이 나오고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주 보는 분도 그 연예인들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또 막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약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데 다 갈급한갑다. 요즘 사람들 전체적으로 뭔가가. 그래서 약간 TV에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만큼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고 뭔가 소통을 엄청나게 한다라고 하는데도 그 소통이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엄청 뭐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깝깝했던 것 같아요. 예,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게 하나하나씩 풀렸던 것 같거든요.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제가 카톡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막 좋은 게 막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같이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렇게 보면 그게 되게 부러웠거든요, 예전에는. 근데 카톡방에서 막 이렇게 보면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그렇게까지, 그러니까 부럽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좋은갑다 이러고 이제 좀 이렇게 제가 그냥 가지더라고요. 그전에는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막 이런 마음적인 게 막 엄청 컸는데 요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없으니까 제가 좀 많이 편해진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문제는 그런 전문가들이 항상 뭐냐면 상대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. 부모의 탓. 그렇죠. 그렇죠. 부모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. 성장할 때.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인성을 지금 갖춰야 되거든. 근데 항상 그런 걸 갖다가 상담을 할 때 항상 내한테 지금 탓으로 와야 되는데 상대 탓으로 돌아가거든요. 상대한테 불평불만하게 돼 있거든.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병원이 많고 지금 교도소가 많냐 그러면요. 우리가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그 전에 성장할 때는요.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. 왜냐면 그때는 뭐냐면 남 탓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.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그죠? 한 70% 있었으면 남 탓하는 사람들은 한 30%밖에 안 됐어요. 근데 시대가 변하고 실량이 좋아지면서 이제 후천 시대를 딱 맞으니까 2013년도부터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냐면은 남 탓하는 사람이 70% 만들어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30% 만들어졌어요. 그럼 남 탓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파서 진짜 자빠질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. 우리가 단계가 있는 거예요. 1단계에서 3단계가 단계가 있어. 내가 처음에는 뭐냐면 답답할 때는 별로 표가 안 나요. 그죠? 어떤 미션이 왔는데 내가 미션을 처리를 못했어요. 어떤 환경에서 내가 소화를 못 시키면 좀 답답하거든. 답답한 건 좀 소화가 안 되는 정도죠.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내가 깝깝해졌어요.
깝깝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내가 어디 가서 풀지도 못하는 거야. 누가 나를 풀어주면 아까 부모님이 풀어주고 어떤 사회 지도자들이 나를 풀어줬으면 깝깝한 것들이 금방 풀릴 텐데 깝깝한 걸 갖다가 나는 어떻게 너무 좀 오랫동안 끌고 가버리면 깝깝한 상태로 오래 갔잖아요.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목을 맬 일이 분명히 생기죠. 그래서 우리 자살하는 사람들 어떨 때 자살하냐 하면 난파할 때는 절대 자살하는 게 아니죠. 불평불만할 때도 절대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깝깝할 때 이럴 때는 누가 나를 풀어주지 못하니까 그냥 스스로 내가 목을 매는 거죠. 그래서 청년 고독사들이 많은 이유가 내가 깝깝할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럼 일부는 깝깝해서 내가 자살을 하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.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넘어갔냐면 2단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. 2단계가 뭐냐면 불평불만할 때라. 왜? 깝깝한 데서 넘어왔으니까. 이제는 이제 뜻대로 안 된다고 상대한테 불평불만하죠. 내가 불평불만할 때는요, 엄청난 에너지로 이 사회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약해요, 강해요. 엄청나게 강하니까 내 스스로 목숨 맬 일은 없는 거죠, 절대로. 그래서 불평불만할 때는 절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를 않아요. 왜? 에너지가 넘칠 때라, 지금. 남 지금 불평한다고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. 목소리도 높아지고, 그죠? 막 피를 토하면서도 내가 남한테 지금 불평불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요 때는요, 내가 스스로 목숨 끊을 일 절대로 안 만들지. 요 때 자살은 없는 거예요.